문호를 개방했으면 정부의 개화시책이 나오겠죠. 정부의 개화시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도서기론을 살펴볼 거예요.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 이게 동도서기론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화시책. 19세기 중엽, 1800년대 중엽이죠. 서세동점, 사자성어지만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서세동점의 정세 속에서 한국은 뭘 내세웠다고요? 동도서기론을 내세웁니다. 동도서기론은 한자를 보시면 동양의 도와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동도서기론의 입장, 근데 이 똑같은 입장이 중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중체서용론이라고 했죠. 중국의 몸과 서양의 활용 가능한 기술, 이런 얘기죠. 일본은 화혼양체론이라고 했습니다. 혼은 일본 거, 기술은 서양 거,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구 문명을 수용합니다. 한국은 동도서기, 중국은 중체서용, 일본은 화혼양제입니다.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은 동도서기론 요 정도만 정리해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동도서기론의 내용을 보면 유교적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동양의 도를 지키는 가운데 서양의 우수한 군사 과학 기술을 수용해서 국가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1881년에 유생 곽기락이 상소에서 동도서기론적 입장을 주장했다고 하죠. 서양 사람이 싫다고 하여 서양의 좋은 기술까지 물리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부의 개화시책 살펴봅시다. 정부의 개화시책은 간단합니다. 그냥 안기법 만들었죠. 고무장벌통. 뭐라고요? 고무장벌통. 개화시책은 이제 고종이 친정하고 나서니까 고종의 업적이다라고 봐서 고무장벌통, 고무장갑을 끼고 벌통을 만져라. 그래야지 벌에 안 쏘이죠. 고무장갑 끼고 벌통을 만져라. 고무장벌통,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앞머리 따서 외웠지만 연상기억이 될 수 있죠. 의미가 있잖아요. 고종, 무의영과 장어영, 그러니까 오군영을 무의영과 장어영의 이영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듭니다. 그 다음 제도 개편에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 12사를 설치하죠. 이 통리기무아문도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별기군도 정말 잘 나오죠. 그래서 별기군, 통리기무아문은 100% 외워야 됩니다. 고무장벌통, 고무장갑 끼고 벌통 만져라. 고무장벌통입니다. 보면 수신사 파견하죠, 일본에. 그 다음 제도 개편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첫 번째, 수신사 파견.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을 수신사라고 했죠. 일본의 근대화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1차에 간 수신사는 누구예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던 그 해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김기수가 갑니다. 다녀와서 수신사 일기와 일동기율을 써서 바치죠. 자, 2차 수신사, 이 사람 모르면 간첩입니다. 2차 수신사. 1880년에 2차 수신사로 누가 갑니까? 김홍집이 가요. 김홍집, 똥집, 김홍집이 갑니다. 다녀와서 역시 수신사 일기를 바치죠. 그런데 들어올 때 수신사 일기를 바치고요. 들어올 때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들어와요. 조선책략은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게 시험에 단골 메뉴로 나오죠. 너무 중요하니까. 조선책략은 그래서 역시 따로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제도 개편으로 가볼까요?
중앙에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하죠. 청해 관제를 모방해서. 그리고 12사를 설치합니다. 90군데 5군영은 2영으로 축소시키죠. 무이영과 장어영으로. 고무장병을 통할 때 고무장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설치합니다. 일본군 소위 호리모토가 신식 군사훈련을 담당했죠. 여기에는 양반 자제, 그죠? 양반 자제. 그 다음 일반 병졸. 양반 자제는 사관 생도가 되고 일반 병졸로 구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절단 파견이 있네요. 일본에는 누구를 파견해요? 신사유람단을 파견해요. 1881년 박정현과 어윤중이 다녀와서 뭘 만들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다. 청나라에는 누구를 파견합니까?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김윤식이 다녀오죠. 천진의 기기국을 모방해서 기기창을 만듭니다. 그죠? 병기공장. 미국에는 보빙사를 파견하죠. 1883년에 보빙사를 파견합니다. 민영익을 정권 대신으로 해서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변수, 최경석 등이 다녀오죠. 그래서 미국식 우편제도를 도입했고요. 우정국을 창설합니다. 이건 또 갑신정변으로 중단이 되죠. 자, 이 보빙사, 미국에 파견한 보빙사 파견 시에 국서에 뭐라고 썼다? 대조선국, 대군주 이런 용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최초로 사용하였고 또 개국 연호를 써서 우리가 뭐다? 독립국가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때 6.1주는 뭐였다? 조선인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6.1주는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는 얘기네요.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 제도편에 가면 통리기무함은 설치했죠. 그 다음 무이영과 장어영 90군대를 2영으로 축소시켰고 신식군대 별기군이 만들어졌죠. 사절단은 일본의 신사유람단, 다녀와서 별기군, 청해 영선사, 다녀와서 기기창,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했죠. 자, 우리 앞에서 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조선 책략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조선 책략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마다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책략. 1880년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간 김홍집이 똥집이 가지고 들어온 책입니다. 저자 청해 주일 참사관이던 누가 썼다? 황준헌. 한자를 이렇게 읽은 거고요. 중국식 발음 황준센 이렇게 되나 봐요. 황준센. 외교정책. 방화책이었다는 얘기죠. 방화책. 방화책이 뭐예요? 방어한다. 어디를 방어해? 러시아를 방어하는 책략이 방화책이다. 그죠? 방화책으로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결일본, 일본과 잘 맺고 미방과 미국 연방과 연대하고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워하고 중국, 일본, 미국과 잘 지내라 이런 말이죠. 누구 입장에서? 청나라 사람 황준센 입장에서. 그걸 1880년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김홍집은 뒤에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일들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서양 제도와 기술을 배워서 부국강병을 꾀해라. 또 천주교를 허용해도 된다. 그래서 이 결과 조선 책략의 결과 미국과 수교를 1882년에 맺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조선 책략의 내용으로 아니 무슨 서양 오랑캐들과 이런 걸 맺으라고 하냐.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을 반대하는 1881년 신사년에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신사척사 운동이 발생합니다. 요건 위정척사 운동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위정척사 운동에서 자세히 또 살펴볼 생각입니다.